미국이 일부러 스테이블 코인을 키운다고요?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미국 금융을 스스로 무너뜨릴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처음엔 단순한 디지털 달러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약한 통화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요, 이걸 만든 미국조차도 이 괴물의 성장 속도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혼돈의 시대 속에서 XRP는 과연 어떤 전략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오늘 영상 통해서 미국이 만든 금융 트릭,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역설, 그리고 그 안에서 독립 생존을 준비 중에 있는 XRP의 진짜 포지션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지만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판을 바꿔버린 법이 하나 있죠. 바로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 법안.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항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스테이블 코인에 이자를 줄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언뜻 들었을 때 이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냥 투자자 보호하려고 그랬겠지, 이럴 수가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건 그저 투자자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미국의 금융 시스템 전체를 지키기 위한 방어막입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만약에 테더나 서클 같은 발행사들이 우리 스테이블 코인 맡기면은 연 4%씩 드립니다. 이렇게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미국 국민들, 기업들, 은행에 돈 맡길 이유가 사라지겠죠. 예금이 빠져나가고 미국 은행들의 기반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은행은 예금을 바탕으로 대출을 내주고 그걸 통해서 신용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전부 다 흔들려 버린다는 겁니다. 신용 창출 자체가 붕괴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은행은 장사도 못하고 미국 전체 금융시장은 유동성이 메마른 사막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왜 굳이 스테이블 코인을 키우려는 걸까요? 여기서 진짜 속내가 드러납니다. 미국이 진짜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바로 다른 나라의 돈으로 미국 국채를 사게 만드는 거. 즉 스테이블 코인을 퍼뜨려 가지고 한국이든 아르헨티나든 브라질이든 그 나라 사람들의 자산이 자연스럽게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묶이게 만들고 그 자금을 바탕으로 미국 국채를 팔아치우겠다라는 전략인데요. 이거는 화폐 전쟁이면서 동시에 경제 식민지화 전략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디지털 달러 시대를 열자 이런 말로 포장이 되어 있지만요, 그 안에는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치밀한 설계 자체가 숨겨져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여기서 정말로 아이러니한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통제하려고 법을 만들었죠. 그런데 오히려 결과는 어떻게 흘러가냐? 그 법이 오히려 미국도 통제 못할 괴물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 지급을 금지했죠. 겉으로는 미국 금융시장을 지키기 위한 규제로 보이지만요, 실제로는 전 세계 곳곳에서 통화 붕괴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아르헨티나랑 튀르키예 같은 나라들인 거고, 이들 국가는 매년 물가가 40%, 50%씩 상승을 합니다. 자국 통화의 가치가 매년 반토막이 난다는 얘기겠죠. 그런 나라에서는 아무리 금리를 10%, 20% 줘봤자 사람들은 차라리 안정적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 있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통화 자리를 잠식하기 시작을 하고요, 하나둘씩 국가의 통화 주권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요, 새로운 통화 전쟁의 시작이자 통화 약육강식 시대의 서막입니다. 강력한 통화는 살아남고 약한 통화는 스테이블 코인에 먹히고 사라지는 시대가 시작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이 만든 이 괴물 스테이블 코인 과연 다시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가지고 미국 국채가 팔리고 있기 때문인 거고, 만약에 미국이 갑작스럽게 스테이블 코인 금지를 외치면은 그 순간 그 스테이블 코인들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시장에 쏟아내게 될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전통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파가 날아들게 되는 거고, 미국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열어버린 문은 쉽게 닫을 수가 없다는 걸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더 많은 나라들의 통화가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권력 지형이 바뀌는 신호탄인 거고, 이제 이런 복잡한 통화 전쟁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자산이 하나 있죠. 바로 XRP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만들어지는 새로운 생태계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혼동하실 수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도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고 XRP도 결제에 쓰이니까 같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본질은 완벽하게 다릅니다. 먼저 XRP 같은 경우는 국채를 담보로 한 자산이 아니에요. 즉 미국 국채의 수요를 늘리기 위한 금융 트릭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거고, 최근에 리플이 발표한 스테이블 코인 RLUSD, 이 코인은 절대 다릅니다. BNY 멜론이 준비금 커스터디를 맡고 있고 리플 레저 위에 직접 발행이 돼요. 말은 단순한 가격 고정형 토큰이 아니라 신뢰 기반의 결제 인프라 확장이라는 전략 자체가 깔려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리플 같은 경우는 미국 연준 마스터 계좌 신청까지도 완료했습니다.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XRP를 미국 결제망의 백엔드 인프라 자산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시도인 거고, 한마디로 스테이블 코인의 겉모습은 갖췄지만요, 방향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정리하자면은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금융 시스템의 미끼일 뿐입니다.
그 돈으로 국채를 팔고 달러 패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치 수단일 뿐인 거죠. 반면 XRP 같은 경우는 그 미끼 오히려 바깥에서 독립적으로 움직이면서 진짜 글로벌 결제 인프라로서 설계된 자산입니다. 지금은 같은 코인판 안에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요.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길, 완전히 다른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 이제는 많은 분들께서 분명히 아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단기 시세 그래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기회는 언제나 구조의 변화 안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 그 구조가 바뀔 때 진짜 판이 달라진다라는 거.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미국식 구조, 국채를 팔기 위한 미끼라는 본질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브릿지 자산, 다시 말씀드려서 제도 밖에서 독립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자산들이 앞으로 더욱더 큰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후보 중에서 진짜 가능성을 가진 딱 하나의 자산만 꼽자면은 그거는 바로 리플 XRP가 될 겁니다. 미국이 만든 틀 안에서 이득만 쫓는 코인이 아니라요. 그 틀을 넘어가지고 실제 결제랑 실제 사용, 제도권 연동까지 준비하고 있는 이런 자산들이 지금까지 오직 XRP 하나뿐이었습니다. 정말로 중요해요. 이제는 돈을 쫓는 시대가 아니라 구조를 읽는 시대라는 거. 그 구조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걸 선택을 할지, 어떤 방향에 투자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한마디만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은 XRP의 가격이 아니라 그 위치와 역할을 봐야 될 때인 거고 그래야지 살아남는 거고 그래야지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코인이 드디어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업비트 기준으로는 1억 5천만 원을 회복을 했고요. 바이낸스에서는 아예 전고점을 넘었습니다. 실제로 현재 한 고래가 3.1억 달러 규모의 롱 포지션을 잡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는데요. 무려 20배 레버리지인데 진입가는 10만 8,700달러, 청산가는 10만 7,900달러, 현재 수익은 600만 달러 이상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돈을 벌고 있다가 아니라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 끌어올리는 힘이 고래 중심으로 쏠려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는 온체인 모멘텀이 약세로 전환됐다는 분석까지도 나왔는데요. 자금 유입이 줄어들고 신규 투자자도 감소 중이라는 거죠. 숫자는 신고가인데 내부는 오히려 조심스러워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런 와중에 또 하나 눈에 띄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더리움의 대규모 출금과 고래 수익 매매인데요. 아브락사스 캐피탈 측에서는 8,100만 달러어치 이더리움을 거래소에서 출금을 했었고 보통 이런 것들은 보유 목적으로 해석이 되죠. 하지만 타이밍 자체가 절묘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과거 이더리움으로 3천만 달러 수익을 냈던 고래가 오늘만 4만 개가 넘는 이더리움을 매도하면서 분할 익절에 들어갔습니다. 남아있는 잔량은 무려 9만 개 이상이고 이더리움을 둘러싼 수급이 지금 아주 예민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리플 XRP는 어떨까요? 지갑수랑 고래 잔고 모두가 증가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XRP가 2.39달러 회복하면서 100만 개 이상 보유한 지갑은 2,700개를 넘었고요. 고래들이 보유한 물량만 해도 470억 XRP가 넘습니다. 특히나 상장사 썸지엄 미디어 같은 경우는 기존의 비트코인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가지고 XRP랑 이더리움, 솔라나 여러가지 복수 자산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겠다 관련 발표를 남겼고 그냥 투자라기보다는 XRP의 실제 사용 인프라를 의식한 전략적인 포지셔닝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리플 측에서는 2억 개 XRP를 익명 지갑으로 이체한 것도 포착이 됐는데요. ETF 준비 또는 기관 유입 사전 조정 가능성까지도 열려있는 흐름이에요. 모든 흐름의 밑바탕에는 미국의 규제 전쟁이 깔려 있습니다. 상원에서는 리플 CEO가 직접 출석해가지고 5,500만 명이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있다. 현명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를 했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오히려 토큰이 대통령의 부패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SEC는 여전히 이더리움 ETF 환매 신청에 대해서 심사를 연기 중에 있고요. 리플과 스테이블코인, 토큰 증권을 둘러싼 논쟁은 이번 여름이 최대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시장 자체가 수치는 강세인데 구조는 불안정한 묘한 구간입니다. 숫자만 보면 올라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는 해킹과 규제, 수급 심리까지 모든 것들이 뒤섞여 있는 혼합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럴 때일수록 누가 사고 있나, 왜 움직였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눈여겨보는 게 중요할 겁니다. 특히나 XRP처럼 고래가 꾸준하게 움직이고 기관이 조용히 담는 자산들은 단기 흐름에 휘둘리기보다는 장기적인 시선으로서 구조를 보는 전략 자체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투자 시장이 불안하고 특히 XRP가 불안정하다라고 느껴지신다면요. 그때는 잠깐 멈추는 것도 맞는 선택일 수가 있습니다. 투자 시장은 절대로 시작과 동시에 큰 수익을 안겨주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너무 쉽게 생각하곤 하죠. 그냥 사두고 기다리면 언젠가 오르겠지. 그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시장이 있다면은 모두가 부자가 됐을 거예요. 손실을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쉬워 보이는 것뿐이지 그 중간 과정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XRP가 최근에 예전 고점을 회복했으니
있으니까 앞으로 더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수년간 그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면 절대 그렇게 가볍게 말하긴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는 종종 긴 시간의 과정은 잊어버리고 고점만 바라보다가 결국에 꼭지에서 추격 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시장이 좋을 때 뛰어드는 사람이 아니라 시장이 어렵고 심리가 바닥일 때 차분하게 준비해두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에 시장이 회복될 때 웃게 되는 거겠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오르고 금매가 쏟아지고 경매 물건까지 줄줄이 나오던 그 시기에는 이제 부동산이 끝났다 이런 말만 가득했고요. 그런데 금리가 서서히 내려가고 핵심 입지 아파트가 다시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은 또 말을 합니다. 그때는 이래서 못 샀고 저래서 안 들어갔던 거야. 하지만 그 시간과 누군가는 묵묵히 사고 준비하고 결국에 수익을 실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시장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이유와 핑계를 찾는 그 습관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마음 편하려고 만들어낸 그런 수많은 이유들,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수익을 가로막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XRP가 3,000원 밑으로 2,000원 밑으로 떨어진다던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분들 아마 지금은 또 후회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분들께서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왜 하락만 바라보다가 정작 기회가 왔을 때 잡지 못했는지 그 아쉬움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에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투자의 정답은 없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요. 수익 실현만큼 또 좋은 투자 습관도 드물다는 점입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의 투자 여정을 응원드리겠습니다. 레이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 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